저는 저희 시어머니와 노처녀 막내 시누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서 냅다 들이박아버렸어요. 살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구나 라는 걸 알았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세요. 먹는 것도 무조건 자기 먼저, 옷은 최대한 좋은 곳으로, 하나에서 10까지 좋은 것만 따지셨어요. 남편과 안 좋은 계기가 있은 후부터 자식 다 필요 없다면서 이제는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보고 있으면 마치 욕심쟁이 팥쥐와 팥쥐 엄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이러시는 분은 아니었다고,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변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전부인,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가 봅니다. 저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아내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던 분인데, 어머님이 논일을 하다가 그만 넘어지시는 바람에 팔에 금이 갔는데 효자인 남편은 어머니 혼자서 힘들어하실 것 같아 아내의 동의를 얻어 남편이 어머님을 도시로 모시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워낙 깡촌에서 사셨던 분이라 도시 생활 답답하다고 싫다고 안 가신다고 버티셨던 분을 몸이 불편하셔 할 수 없이 도시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 농사 지어놓은 거 추수를 다 하지 못해 며느리가 그걸 바쁜 남편을 대신해 먼저 시골에 내려가다 그만 갑작스런 차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이렇다 보니 남편은 어머니 탓이 아님을 알면서도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아들이 맘에 안 든 시어머니도 아들을 미워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전부인과 사이가 워낙 좋으셨다는데 그 충격으로 한동안 남편은 방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식이 시누이 셋의 아들 하나였는데 남편은 엄청난 효자였다고 하네요. 전부인이 죽은 이후론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마음을 못 잡았을 때 그런 아들의 행동을 시어머니 또한 받아주지 않아서 한때는 둘의 사이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틀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1년 넘게 방황을 해서 전부인 친정에서 애들은 돌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지만 손주들 케어를 할 정도의 몸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처가에서 애들을 데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몸이 다 회복이 되었어도 막상 도시 생활에 적응을 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혼자서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 막내가 근처에 살았지만 완전 개또라이입니다. 결혼해서 지켜보니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는 아주 이기적인 여자이더군요. 나머지 둘은 거리도 멀리 살지만 워낙에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작정 무일푼으로 떠나서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일을 하고 끼니를 때우고 잠은 누울 곳만 있으면 그렇게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처가에서 끝까지 애들을 돌봐주고 있어서 마음을 정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대단하신 게 남편을 많이 배려하고 아끼셨던가 봐요. 솔직히 딸 자식 그렇게 보내고 손주들을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있어 남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많으면 뭐합니까? 힘들 땐 다들 연락 두절인데 있으나 마나 하는 누나하고 동생이었어요. 그래도 워낙 남편이 착해서 챙길 것은 챙기더군요.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막내한테 끌려가면서 사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는 제가 다 커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른 모습에 너무나 착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이 끌리면서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처음엔 결혼이고 뭐고 안 하고 애들만 키우면서 혼자 살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인연인지 지인이 마련한 자리가 소개 자리인지 모르고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지인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도 서로 소개를 받는 사람인지 몰랐네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어 꽤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저도 남편과 비슷한 상황을 예전에 겪어서서 남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전 남편이 결혼하고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쉬는 날 공사장에 잠깐 나가 일하다 그만 현장에서 발을 헛디는 바람에 낙상을 했는데 병원으로 후송 중에 사망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날 이사를 들어가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락을 받고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20대에 만나 10년을 넘게 죽어라 일만 하다 가버린 제 전 남편을 그냥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더군요. 저만 보고 있는 애 둘이 있다 보니 차마 스스로 세상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애들을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전 남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퇴근하면 애들 돌보고 잠자기 바빴어요. 전 시댁도 남편 죽자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애 둘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런 걸 지인이 지켜보면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현재의 남편을 소개해 준 거예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남을 꾸준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서로 결혼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어요. 꽤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해왔지만 서로 가족사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일이 드물었어요. 단지 대화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이들 얘기였죠. 서로 애들에 관한 것은 공유를 하면서 키웠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와 남편 쪽 애들이 성별이 달라서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는 친구로 5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다 남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정신적인 의지의 끈이었다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결혼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성당에서 간단하게 식을 올렸어요. 저도 애가 둘이고 남편 쪽도 애가 둘이었는데 저는 딸만 있었고 남편 쪽은 아들만 둘이었어요. 저희 딸들이 남편 쪽 애들보다 딸들이라 그런가 더 성숙하고 나이도 더 많아서 잘 챙겨주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누나였거든요.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애 둘도 힘든데 또 둘을 보탠다고 그러면 당신 아들 잡는다고. 더 황당한 건 저희 결혼할 때 그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어머님 때문에 식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 없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각자 배우자를 잊지 못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애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가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 같이 살자고. 그래서 저희는 식을 올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애들이 다 커서 그런가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 애들끼리도 잘 맞아서 잘 지냈죠. 단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면 늘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저희 딸들이 머리카락이 긴 편인데 그것 가지고도 잔소리를 엄청 하셨어요. 솔직히 여자애들 집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잔소리를 시작하면 1시간은 기본으로 떠드셨어요.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다른 것까지 싸자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지요. 제가 듣다 보면 화딱지가 나서 더 이상 못 듣겠는데 저희 애들 너무 착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다 듣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집안을 아주 뒤집어 버렸어요. 저도 조심하느라 성질 죽이느라 말을 아꼈더니 저를 쑥맥으로 아셨던지 저를 무시했어요. 거기에다 제가 애 둘을 데리고 결혼해서 그런가 할 말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무슨 재혼이 죄인 것 마냥 말을 하는데 당신 아들도 재혼이면서 애 딸린 며느리는 싫었나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 애를 데리고 결혼한 것에 대해 제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저를 대하셨어요. 저 그렇게 순정적이면서 착한 척하는 사람 아닌데 시어머니 제가 죄인처럼 반응하실 줄 알고 저를 떠보시길래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랑은 얼굴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이랑 살림을 합치니까 같이 못 산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남편이 월세로 자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살기는 싫다시면서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얻었더군요. 처음엔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으셨고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홀 시어머니가 근처에 계셔서 처음에는 물신양면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찬도 해드리고 전화도 한 달간은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어머니에 대해 말한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의 인성이 알다시피 전화를 해도 툭툭 쏘아붙이며 왜 전화했냐, 그딴 형식적인 전화 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2달 정도 계속 전화를 드리고 어느 정도 잘해드리면 저를 그나마 며느리로 인정해주고 잘 대해주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도 문제였지만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신우이년이 제가 남편이랑 산 지 일주일 정도 됐나? 대뜸 전화를 하고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신우이가 급한 일이 있나 하고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거의 제가 현금 인출기처럼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러면 습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못 해준다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신우이에게 무슨 용도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물어봐도 그냥 급하게 써야 한다고만 말해서 따끔하게 말했어요. 돈이 급하면 아가씨가 일해서 벌어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돈 빌리는 거 경우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꾸짖으며 냉정하게 말하고 다시는 주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일을 안 하고 있던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처음에는 돈을 몇 번 빌려주고 나서 남편에게 신우이에게 빌려줬다는 말은 안 하고 떠봤어요. 혹시 신우이 무슨 일 하냐고 하니 아마 일 안 하고 지금 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신우이에게 따끔하게 훈계해 준 걸 고깝게 생각하고 그대로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돈을 못 뜯어내니 대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닥달을 하면서 돈을 뜯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에게 했던 게 화가 나서인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깽판을 부리는 겁니다. 자꾸 집에만 오시면 저희 애들하고 남편 애들을 비교하고 자꾸 저희 딸내미를 꾸짖는 거예요. 그런 걸 지켜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 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저나 애들이 죄인도 아니고 애들이나 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다신 저희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수호와 수찬이랑 저희 애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그런 저를 보고 이제야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좋아하는 성당 다니면 착한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저를 또 건드리더군요. 어느 누가 성당 다니면 착하다고 했냐고 따지고 묻자 시어머니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자기 집 간다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래서 나가시는 뒤통수에 대고 다신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또 왔어요. 완전 강적이더군요. 시어머니 배를 연신 눌러댔지만 저는 시어머니인 거 알면서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시골분이라 번호키 누르다 잘못 눌러서 소리 나는 거 경험해보시고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글도 읽을 줄 모르셔서 무조건 행동으로 하십니다. 그냥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더니 시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줄 알고 대문을 사정없이 두드리더군요. 집에는 다들 직장 가고 학교 가고 큰애딸과 저만 있었거든요. 저는 딸한테 조용히 하라 하고 저도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벨도 무음으로 놓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포기하지 않고 연신 대문을 주먹 아니면 발로 차는지 요란하게 큰 소리가 났어요.
욕을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주 쌍욕까지 하시면서 밖에서 시끄럽게 하더군요. 그런데 옆집에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자가 주야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오후에 나가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날 그 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번인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남자를 본 느낌은 성격이 보통 아니고 모습도 험상궂게 생겼는데 그때 옆집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 대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와 짜증스럽게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할머니 그만하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깨갱하고 소리를 낮춰 저희를 부르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절대 포기라는 게 없더군요. 저는 그래도 문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전화를 하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흥미진진했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려다 괜히 소리가 들릴까봐 대문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그 남자는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뜰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목청이 엄청 커서 자신은 조용히 말한다고 해도 조용한 목소리 아니거든요. 목소리도 짜증이 잔뜩 섞여서 듣는 이까지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말투와 목소리예요. 시어머니 그런 말투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했댔어요. 남편한테 전화해도 전화가 되지 않자 손자들한테 전화한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애들은 학교에 가면 폰을 다 선생님께 꺼내놓는데 그걸 모르시고 손자들까지 할머니 전화를 안 받는 걸로 착각하시고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다 남편이 시어머니 부재중 통화를 보고 전화했다가 사정을 듣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어디냐고 묻더군요. 저는 밖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들었는지 그제서야 시어머니 그냥 가시더군요. 시어머니 가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가려는데 옆집 남자 쌍욕하면서 졌던 할머니가 있냐고 하면서 나쁜 말을 내뱉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 겪으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부딪혀봤자 서로 감정도 상하고 좋지 않은 것 같아 피해보자, 아니 무시하자 생각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결심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위해 있었는데 세상에 강적인 시어머니 또 오후에 점심때 오셔서는 벨을 눌러서 반응이 없자 또 현관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그 전에 미리 거짓말로 멀리 나와 있어서 저녁 먹고 간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깜빡하고 시어머니한테 전달을 안 해주는 바람에 다시 오신 것 같았어요. 그땐 시어머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면서 저에게 점심과 저녁은 꼭 얻어두시려고 하는 모습 그날따라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어머니 가는 거 보고 어둠이 찾아와서 거실에 불을 켰는데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찾아왔더군요. 문 밖에서 소리치면서 안에 있는 거 안다며 문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더군요. 가다가 괘씸했는지 시어머니 저희 집에 쫓아왔나 봐요. 하필이면 옆집 남자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대놓고 아이씨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희는 싸우는 소리가 요란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 그 사람한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쌍놈의 행동을 하냐면서 겁도 없이 옷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남자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돈 맞냐고 지금 먼저 폭행하셨다고 하면서 윽박질렀어요. 그 남자는 아침부터 받은 스트레스 얘기하며 시어머니를 발칵 잡아먹을 듯이 해댔습니다. 시어머니 그 사람한테 못 당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욕을 하면서 어디서 수작을 부리냐고 집에 있으면서 없는 척 했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혀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남편이 저희가 늦게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애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왔더군요. 다행히 머리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때 실감했네요. 남편은 저희를 보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저에게 먼저 물었어요. 시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버럭하셨죠.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시더니
이놈이 애미는 없고 못해 처먹은 마누라만 본다고 애미는 걱정 안 되냐고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옆집 남자가 때려서라고 과장된 말을 섞어가며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옆집 남자 할머니 고소하겠다고 허위죄 그리고 아까 했던 먼저 때렸던 것까지 그거 가만 안 둔다고 하는데도 전혀 굽히지 않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버럭 화를 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남편을 지켜봐 왔어도 화내는 거 못 봤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제발 애들도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냐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다그치지 않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일단 옆집 남자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시골 노인이라 뭘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하니 그 남자도 보기에만 험상궂게 생겼지 마음이 너그러운지 이해해주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애들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셋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언제까지 자기 등골 빼먹을 거냐고 힘들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부터는 생활비도 먹는 것도 예전처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한참을 어머니께 퍼붓더군요. 어머니 면목이 없는지 그냥 집 가신다며 가버리시더군요. 저는 남편과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왜 이런 상황에서 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나 싶어 그날 저녁에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뭔지 저한테 전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정들을 알고 나니 시어머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연락이라고는 힘들 때만 하는 신우에게 이번에도 또 시어머니가 사고를 쳤어요. 월세비를 남편이 어머님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몇백을 통장에 넣어드렸는데 그걸 세상에 시누이 줬다는 겁니다. 말로는 빌려줬다는데 그 시누이는 한번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나오지 않은 인간인데 또 어리석게 시누이 와서 울고불고 하니까 그 돈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들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막장으로 구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철없는 시누이의 버릇을 고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자꾸 이러시는데 이러면 자기도 그렇고 모든 식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기가 서운할 수 있지만 어머니 따끔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따로 만나서 말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동안 해왔던 걸 봐왔고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말고 알아듣게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대충대충 말만 하면 들을 뿐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한참을 말도 안 하고 고민을 하더니 그래 계속 어머니와 동생이 이렇게 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한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 밤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부 구상을 하고 점심 때쯤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일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신우이 집과 저희 집은 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근처 대형마트에 위치한 뷔페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신우이가 아직 나이는 많이 처먹었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역시나 신우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대뜸 만나자고 하니까 그럼 음식값은 먼저 말한 사람이 내는 거 아시죠? 라면서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하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보니 네가 이렇게 경우 없이 굴고 졸라대니 시어머니도 그랬겠구나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우이와 동시에 시어머니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신우이에게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해서 같이 모시고 나와달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 저는 뷔페 식당에 약속 시간 전 10분 전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두 사람은 늦게 오는 겁니다.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인성이 덜 된 사람이에요. 일단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초대를 했으니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가진 것도 집불도 없으면서 이런 곳에서 와서 먹자고 했냐며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는 이들과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아 일단 본론은 접어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투덜투덜 정말 얻어먹으면서도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식사를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사람과 근처에 있는 카페에 이동을 했어요. 차를 시키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두 분 지금 따로 살고 계시고 생활비도 많이 나갈 텐데 이번에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시누이 나이는 많은데 아직도 노처녀로 혼자서 놀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생활비 이중으로 나가니까 따로 살 바야 함께 두 명이 사는 게 어떤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모아뒀던 돈이 꽤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따로 통장에 돈을 넣어 통장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제가 이 말을 꺼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준 통장을 펼쳐보더니 서로 눈을 맞추고 통장 잔고를 보더라고요. 대뜸 두 사람 다 네가 우리가 따로 살든 함께 살든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이런 푼돈을 주고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상했던 행동이라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언니가 우리 엄마 근처에 사니까 귀찮으니까 나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 아니냐며 한술 더 떠서 지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듣게 설명을 했어요.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 다니고 그리고 우리 집에 항상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는 거 힘들다고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맘에 안 들어 하는데도 어머니한테 솔직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시누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진짜 양심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가씨 때문에 안 그래도 어머니랑 제 사이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어요. 전에도 전화로 말했는데 다 큰 성인인데 왜 자기가 쓸 돈을 자기가 벌어서 써야지 남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아까 내가 통장 줬을 때 거지냐고 말 같지도 않냐고 했는데 지금 아가씨 하는 거 보면 거지보다 못해요. 아가씨는 그 정도라도 있어요? 제발 정신 차려요. 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시어머니한테 들으라고 더 크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한테 제가 이렇게 말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네가 돈을 줬으면 얼마나 줬다고 유세냐? 라고 따지더군요. 그랬더니 자기 딸한테 제가 이렇게 말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네가 돈을 줬으면 얼마나 줬다고 유세냐? 라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가씨가 저한테 빌려간 돈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 있다고 보여드렸더니 보고도 모르시니까 통장을 탁자에 툭 하고 내려놓더군요. 그러면서 네 남편 동생인데 그 정도 줄 수 있지 뭘 그리 생색을 내냐고 대려 적반하장이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머니 딸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 아니 내일 모레 마흔이 바라보는 시누이를 누가 어느 오빠가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제 동생을 이렇게 한다면 받아들일 거예요? 하자 시어머니 기가 막혀서 넌 출가외인이잖아. 여자가 결혼했으면 친정은 남이지. 그리고 친정동생하고 시누이하고 같냐? 이러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억지를 부리시길래 다를 게 뭔데요? 하도 억지 같은 말만 하길래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르지. 뭘 다 아는 걸 자꾸 캐물어. 더 이상 따지지 말고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가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남편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한테 너네 애비가 이번 달 월세비 줬다면서 그거나 얼른 줘라. 그리고 용돈도 보냈다는데 어디로 보냈다는 거 못 물어봤네. 통장에 넣었나? 혹시 그것도 같이 너한테 줬냐? 묻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 시누이 자기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더니 잠깐만 나 아까 올 때 찍어봤을 때 안 왔던데 하는 겁니다. 시누이 이게 미쳤구나 싶었어요. 아예 시어머니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통장을 잡아채서 따지고 물었어요. 아가씨 뭐죠? 이게 왜 아가씨한테 있어요? 하자 말을 얼버무리면서 잠깐 자기가 넣어뒀다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 용돈 좀 올려주지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자 하니 말로는 안 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순간 그 용돈도 혹시 신우이 목구멍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화가 나서 그동안 드린 용돈 다 어떻게 했는지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물었더니 그 돈도 다 신우이한테 다 줬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내 돈 내 딸한테 주는데 왜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 아니지 않냐고 따지고 묻자 저를 별참견 다하는 이상한 여자로 만들더군요. 저는 화가 너무 났습니다. 좋게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그날 엄청난 것들을 알고 나니 좋게는 끝나지 못하겠더군요. 더군다나 그동안 저희는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린 게 아니고 백수로 놀고 먹고 있는 시누이를 먹여 살린 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제가 밉다고 하면서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나 보더군요. 큰애 말 들어보면 제가 일 나가면 집에 와서 밥 챙겨달라고 해서 먹고 갔다는 것도 그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시누이 버릇은 시어머니가 다 드리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시누이 이것한데도 지금 어머니 용돈 우리 몰래 가져다 쓰고선 뭐라고? 적게 준다고?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이는 뒷구멍으로 처먹었냐? 저 하나도 건사 못하면서 어머니한테 빌어먹고 살면서 뭐가 어째? 너나 잘해. 네가 집에서 편하게 퍼질러 지낼 수 있었던 거 다 내가 그리고 네 오빠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서 집구석에서 처박혀 있는 거야? 하자 시누이 이곳이 발끈하더니 물컵을 잡더니 바르르 떨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시누이 엄마 그냥 빨리 월세비 받고 가자 하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기 아들 돈 받아서 살았지 제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떵떵거리며 소리를 치시길래 저는 이 사람들 버릇 제대로 고쳐줘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끝장내기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찾아놓은 50만 원 돈을 꺼내 시어머니와 시누이 면상에 쫙 하고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일어나 제 몸을 잡고 흔들고 시누이 년도 합세해서 지 가방을 들어 저를 치더군요. 저는 행동으로 하지 않고 그들을 밀쳐내고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돈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한테 드린 용돈 그거 제 돈으로 번 돈 드린 겁니다.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 본데요. 저 그 돈 벌려고 사람들 비유 맞춰가며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애비가 애 넷에 그리고 월세 그리고 용돈까지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알고 계시라고 말하는 건데요. 저희 애들한테 들어가는 학비 이런 거 충분히 오해할까봐 말하는데요. 전 남편이 남기고 간 것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그딴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자 말도 못하고 있더니 갑자기 애들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서 제가 자기를 밀치고 때렸다니 뭐니 허풍을 치길래 어머니 말 똑바로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눈이 있고 저기 안 보이세요? 여기 CCTV 있어요. 아 모르시죠? 저거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거 다 찍혀서 제가 신고하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했더니 남편도 제 말을 다 들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갔는지 시어머니한테 위로는커녕 뭐라고 소리 지르자 시어머니 남편 전화 내려놓더니 바닥에 앉아 오열을 하더군요.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 시어머니 시누이 욕을 하며 수군대고 시누이 이것도 창피한지 자기 엄마는 뒷전이고 돈만 챙기는데 그 모습이 참 한심했어요. 저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참 너 바닥이다. 어머니 보셨죠? 어머니 딸이 저래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도 한심한 어머니 딸도 안 보고 살 거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고 뒤돌아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된 것은 작은 돈을 우습게 한 대가라고 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상의해서 시어머니를 시골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싫다던 시골로 가셨어요. 시누이 이것도 더 이상은 연락 오지 않았어요. 둘 다 제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아주 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